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창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어, 새로운 또 영상 기술의 여러 가지 원리와 물리적인 의미 그리고 다양한 응용에 대해서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밑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은 다양한 혈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영상적인 의료 영상에서 혈관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기 이게 혈관에 요거는 니들 같죠, 그죠? 니들이 있는데 떤 이제 우리가 어떤 혈관 조직에다가 지금 이제 그 니들을 가이딩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혈관을 피해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혈관의 정확한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상태가 될 것 같고요. 네, 여기는 이제 쥐귀의 혈관입니다. 쥐귀가 엄청 작죠. 보통 우리가 실험으로 사용하는 쥐들이 귀가 이렇게 한 4, 5mm, 4, 5, 크면 1cm 정도 되는데 거기 있는 미세혈관들을 다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들은 쥐귀 혈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쥐 눈의 아이리스입니다. 아이리스라고 하는데 아이리스는 뭐냐 이렇게 그 뭐죠 우리 쥐 이제 조리개가 다치면서 이제 이렇게 쥐 눈에 우리가 핏줄이 막 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엄청 또 작은 혈관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혈관들이 막 있는데 이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비지블 SN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플레임은 센티널 림프 노드라고 해서 중심 림프절입니다. 중심 림프절은 저희가 대부분 어떤 질환을 이제 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검사를 할 때 어떤 림프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가기 때문에 림프절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질환이 있냐, 암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쥐 이제 뇌 같은데 뇌에 있는 혈관들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뭐 전에 시연했던 OCT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미세혈관들을 보는 영상 기술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세 번째 진도 시간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많이 기억이 나죠? 예,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또 레이저나 빛이나 이제 가시광선이나 근적외선을 이용한 영상 기법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징이 non-ionization, non-ionizing, 비전리화라는 영상 특징이 있죠. 이제 안전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파장을 써서 다양한 생체 구조 안에 어떤 모레큘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흡수라든지 산란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성질을 이용을 해서 파장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물질 같은 경우는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어느 파장에서 흡수율이 높아, 산란이 높아 이렇게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물질인지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트 산란을 이용을 해서 OCT 광간섭 단층 영상 기법에 대한 원리를 배웠죠, 그죠? 자, 보통 이제 빛에 반사되는 성질 산란을 배우면서 어떤 티슈의 스트럭처 성질을 보여준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빛에 흡수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볼까 싶습니다. 흡수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여주지만 핵심적인 정보들은 뭐 옥시, 디옥시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빛의 흡수도를 이용을 해서 얼마만큼의 이제 빛이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빛의 흡수도를 보면서 멜란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리피드라든지 여러 가지 빛의 흡수 조직들이 빛의 파장별로 다양한 흡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은 비얼스 노우를 이용해서 다양한 사이언티스트들이 자기들이 다 측정을 하고 공개를 하고 우리가 그걸 쓸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건 다음 시간이나 뭐쯤에 배울 예정이지만은 이제 평강을 이용한 것들은 뭘 보여준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면 오늘은 흡수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다음 이런 것들 이용을 하면은 이제 헤모글로빈 이제 농도라든지, 그다음에 하이폭시아, 메타볼리즘, 더 이제 블러드 플로, 그다음에 모레큘 이미징 같은 경우는 분자 조형제를 사용해서 어떤 조직이 우리가 타겟팅해서 하는 이제 그런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리마인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흡수되는 것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흡수되는 빛의 성질을 이용한 포로코스틱 이미징 토모그래피 광음량 영상 기법에 대해서 한번 물리적인 의미와 그리고 어떻게 뭐 만들어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가능성이 있고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뭐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데 쓸 수 있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세 번 정도 들으니까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옵티컬 영상 기법, 이제 광학 영상 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1mm 정도의 깊이 한계를 가집니다. 이미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보여줬죠.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보여주면서 어떤 한계가 있는지 제가 이제 뭐 배웠던 것 같은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이 빛이 어떤 우리 조직에 1mm 이상을 투과되었을 때 빔 사이즈가 계속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빔 사이즈가 계속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빔 사이즈가 계속 커지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쫙 자르면은 이 빔이 이렇게 커지고 그다음에 점점점 이렇게 커지는 이제 현상들을 이제 가게 이제 줄어들어서 첫 번째 줄어들다가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상도가 안 좋아지죠. 그럼 해상도는 사실은 이 빔 사이즈 얼마만큼 날카로운 빔을 만들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빛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빛의 산란과 그다음에 흡수되는 성질, 그 통과하는 성질에 의해서 빛 사이즈가 굉장히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mm 정도까지가 이론적으로 이 빛의 이렇게 굵기를 스팟 사이즈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cm 이상 들어가게 되면은 이만큼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영상 기법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상 기법이 왜 쓰이나요? 우리가 원하는 신호를 얻는 것도 있지만은 또 원하는 해상도로 좋은 해상도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큰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굉장히 어떻게 이 한계를 극복해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제 어떤 조직을 투명화하는 프로세스 같은 걸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직을 더 투명하게 만들면은 아무래도 빛이 산란되거나 흡수되는 게 적게 나오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이제 더 깊게 볼 수 있게끔 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배워볼 거는 여기 PAT라고 하는 연극 기법 풀네임이 포로코스틱 토모그래피라는 이름입니다. 자, 포로코스틱 토모그래피는 앞에 이름을 보는 것처럼 포토랑 코스틱이랑 두 개가 합쳐진 융합 영상 기법입니다. 자, 포토는 빛이고 코스틱은 이제 소리입니다. 빛과 소리를 이용해서 어, 영상 기법을 볼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한다.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포토코스틱이라는 말은 한국말로는 광음량입니다. 광음량. 자, 그럼 어떤 게 이제 우리가 광음량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자, 자연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천둥을 이제 번개가 칩니다. 번개. 번개가 이렇게 꽝꽝꽝꽝 치면은 사실은 빛이 먼저 나오죠. 자, 번개는 빛입니다. 빛이고 그리고 얼마 후에 이게 천둥이 들립니다. 자, 빛은 라이시고 천둥은 우리가 듣는 소리죠. 사운드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쉽게 설명을 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빛이 번개가 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빵 치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천둥이 빠바방 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빛이 천둥보다 빠르기 때문이죠. 소리가 빛보다 느리기 때문에 동시에 발생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과 광음량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 빛이 어떤 공기 중에 매질을 치게 됩니다. 번개면은 엄청 강한 에너지겠죠. 그죠? 뭐, 여러분들 뭐, TV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어떤 사람들이 번개를 맞고 뭐, 타 죽었어요. 아니면은 뭐, 번개 흔히 남았을 이렇게 볼 텐데 굉장히 큰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빛이 아주 짧은 시간에 어떤 조직이나 어떤 매개체를 탁 때리게 되면은 이 공기 중에 있는 어떤 뭐 이제 원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질, 가스란 이런 것들이 이 빛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 흡수하게 되는 순간에
굉장히 짧게 치는 순간에 에너지를 밀고 하면서 우리가 야블론스키 다이어그램을 배웠던 것처럼 빛만 발생되는 게 발생시킨 게 아니고 이게 바이브레이션을 발생시켜서 소리도 같이 발생시킵니다. 이해되시나요? 천둥이 번개가 어떤 공기 중에 가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매개체를 강한 에너지를 줘서 이때 이 매개체가 흡수를 하고 거기서 바이브레이션이 강하게 발생되면서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바이브레이션이 발생되면서 주변의 공기를 진동시켜서 나오는 게 천둥소리입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서 자연적으로 볼 수 있는 광음량이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광음량은 또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기 그림에 없지만은 이제 우리가 타투로 지을 때 이제 우리가 뭐 또 광음량 효과를 사실 이제 보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TV나 뭐 이런 데서 있다 보면은 이제 그 뭐 영상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타투를 지울 때 레이저로 따따따따 지웁니다. 근데 잘 들어보시면은 따따따따따따딱 하면서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는데 이게 레이저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레이저가 타투가 까만색인데 이 레이저가 타투를 이제 때리면서 타투에 있는 까만색 잉크가 타투에 쏘는 에너지를 흡수로 해서 이 타투가 타면서 이제 타투를 지우는 원리거든요. 근데 타면서 강한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딱 하면서 소리도 발생시키면서 이제 타투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이게 또 광음량이라는 이제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은 광음량 효과는 이제 처음에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발견했을까? 만든 게 아니고 현상이죠, 물리적 현상. 처음에 만든 분은 이제 벨입니다. 벨. 벨 들어봤죠? 벨. 어, 그 전화기를 맨 처음 개발하신 분, 벨, 유선 전화기. 자, 이분이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우리 좀 무선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그 무선으로 하고 싶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강하게 빛을 모아가지고 어떤 타겟을 탁 때렸더니 소리가 발생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광음량 효과는 겁니다. 포로 고스트 이펙트.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제 생활 속에서 혹은 우리 뭐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강음량이라는 게 이제 사용이 되고 왔는지를 제가 천둥과 번개와 천둥, 그 다음에 타투 지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벨이 알렉산더 벨인가? 벨이 포토코스트 이펙트, 강음 효과를 발견한 것까지 이제 짧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광음량 효과는 한국말로 이제 한국말로 그 포로고스트 이펙트는 한국말로 광음량 효과입니다. 광음량 초음파, 광초음파라 하기도 하고 광음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빛에서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빛을 쐈는데 발생되는 거는 소리. 자, 지난번에 배운 광음 관섭 단층 영상 기법 OCT 같은 경우는 빛을 쏴서 산란돼서 반사돼서 돌아오는 빛이 우리가 다시 받아가지고 그 빛에 바뀐 어떤 경로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관습 신호로 가지고 우리가 영상을 하는 기법이라 치면은 얘 같은 경우는 빛을 쐈는데 초음파를 받아서 우리가 영상 기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융합되기 때문에 강한 광적인 레이저의 어떤 빛의 컨트라스트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초음파의 깊이 볼 수 있는 영상이 있고 초음파는 빛보다 열심히 더 깊게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더 뭐 15cm, 20cm 영상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 말은 해상도는 떨어지지만은 더 깊은 곳에서 우리가 영상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의 어떤 파장을 변화시킨 어떤 특수함과 그 다음에 초음파의 깊이 볼 수 있는 영상 기법을 융합을 시켜서 우리가 과학적인 영상 기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인 1mm의 깊이 한계를 이론적으로 극복한 영상 기법이다. 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레이저를 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굉장히 강한 레이저가 나옵니다. 강한 레이저는 이제 펄스 레이저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쏘는 게 딱딱딱딱 하면은 이제 퍽이 펄스처럼 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단위 시간당 엄청 강한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타투도 지우고 혹은 뭐 커팅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펄스 레이저 가지고 커팅을 합니다. 자, 근데 아무 펄스 레이저나 광음 효과가 생기진 않고 이 펄스에서 이제 펄스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이게 요게 0이고 이게 강도 신호고 이게 시간이라고 치면은 이제 여기가 이 펄스의 간격을 펄스 위드스라고 합니다. 펄스, 펄스 위드스. 자, 이 폭이 나노 세컨드일 때, 나노
나노 세컨드란 말은 나노 단위일 때, 뭐 2나노, 10나노 이렇게 될 때, 너무 짧아도 안 되고 10마이크로도 안 되고, 뭐 여러분들 상상이 잘 안 되죠. 엄청 짧은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밀하게 측정을 하면은 나노 세컨드 레이저들이 있습니다. 자, 이 나노 세컨드 레이저들을 우리가 이제 이제 쓰게 되면은 이제 광음료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그냥 뭐 회사에 쓰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쓰는 거죠. 그죠? 사람을 써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자, 타투도 태워버릴 만큼 강한 레이저라고 했습니다.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람 눈에 쏘거나 혹은 야, 너 뭐 우리가 어릴 때 파워포인트 가지고 막 애들 괴롭힐 때 막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 레이저를 이용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강성검처럼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이런 것을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자, 안시 리밋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안시 리밋은 풀네임이 American National Safety Institute입니다. 자, American National Safety.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했단 말이에요. 강대국에 이제 좋은 게 이런 거겠죠. 한국에 정했으면은 South Korea 아니면 Korea National Institute Safety 이렇게 될 텐데, 미국에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세제곱센티미터당 20ml죠. 자, 이건 어떤 거냐면은 파장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레이저를 쐈을 때 피부가 데미지를 받지 않은 정도 의 세게를 일본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밝혀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이저 비비 펄스 레이저이 한방 빵 들어가게 되면은 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적혈구라든지 뭐 지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빛을 흡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흡수가 된 상태에서 그럼 흡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햇볕에 서 있으면 머리가 뜨거워지죠. 왜냐면 머리가 까만색이니까. 어쨌든 이게 뜨거워지면은 열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근데 열이 뜨거워 뭐 이런 거 아니고 되게 밀리켈빈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이제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얘가 타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또 계속 찍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타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그만큼 이제 온도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쐈다 맞다 하니까 쐈다 안 쐈다 하니까 이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이렇게 막 되겠죠. 어쨌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 있으면 우리 손바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붓는 것처럼 어떤 열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또 뭐 구체가 있다 치면은 차온 데서는 쪼그라들었다가 뭐 따뜻한 데가 따뜻한 데 가면은 이제 커지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을 받아서 얘가 어느 정도 팽창을 시작합니다. 더모엘라스틱 디스페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열적인 팽창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얘가 아주 빠르게 열적이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그러니까 얘가 열을 받아 여기 열이 있으면은 열을 받았다가 수축했다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팽창했다가 수축했다 이 과정을 아주 빠르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밀리 켈빈 정도의 어떤 온도가 오를 때 주변에 이 빠르게 수축했다 펴졌다 수축했다 펴졌다는 과정들이 바이브레이션을 만들게 되고 이게 주변의 압력을 변화시켜서 소리 신호를 최종적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기 이제 어떤 압력이 변하니까는 이 압력의 변화가 결국은 어떤 소리 신호의 세기를 이제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압력이 세면 세수록 강한 소리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자, 영상적인 측면에서 혹은 우리가 신호를 획득하는 측면에서는 강한 프레셔가 강한 압력이 강한 소리를 만드니까는 자, 압력이 강하게 만들면 우리가 소리를 강하게 만들면 신호도 커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는 네 가지 이제 어떤 덤이 있는데, 자, 앞에 요 두 개는 열과 관계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요게 그 열과 관계되는 이제 뭐 히트 컨버전 이피션시 그다음에 온도에서 뭐 상수 이렇게 거의 온도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보통은 안 움직인다 생각하고 되고 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두 가지입니다. 뮤A 흡수 개수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다음 F는 왜냐하면 옵티컬 플루언스입니다. 자 뮤A는 옵쇼션 코이션트 흡수 개수고 이제 F는 옵티컬 플루언스인데 자 뮤A 같은 경우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뭐 네모 파는 게 있어. 얘가 뭐 A라고 치면 얘는 어떤 특정한 흡수 개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까만색 모니까 특하게 더 흡수를 잘하죠, 그죠? 흰색보다는 더 흡수 잘하는데 까만색이 흰색보다는 흡수 개수가 더 높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더 까만색 물질, 흡수 개수가 높은 물질을 쓰게 되면은 이 프레셔가 올라가니까 자, 뮤 A가 높은 걸 쓰게 되면은
얘가 우리가 프레셔도 올라가고, 자, 사운드도 소리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낮은 거 쓰게 되면은 얘도 낮은 거 쓰면 되겠죠, 그죠? 비례적인 관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보냐에 따라서 어떤 걸 흡수계수 높은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강한 초음파 신호가 발생됩니다. 자, F는 뭐냐면은 우리가 입사시키는 레이저의 세기입니다. 자, F는 레이저 세기니까 강한 레이저를 때릴수록 얘도 P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사운드도 크기도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타투를 예를 들었는데 타투 같은 경우는 강한 레이저를 쏴서 한 발 정도 냈죠. 그 우리 귀에 들릴 정도로 굉장히 브로드한 소리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신호를 이제 뭐 영상 분석하면 쓰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하지만 탈만큼이 되어버린다면은 다시 우리가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영상을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다 정도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뮤웨이랑 F랑 그다음 흡수계수랑 이제 레이저의 세기를 조절을 해서 초음파를 발생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트랜듀서, 우리가 병원에 쓰는 이제 초음파 뭐 탐침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측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왜 광음량 영상 기법은 일반적인 뭐 광학 영상 기법보다 더 깊게 볼 수 있냐? 그 이유는 산란의 정도에 따라 있습니다. 자, 초음파는 빛보다 100배에서 1000배 정도 산란이 늦습니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더 깊게 산란이 돼서 더 들어가서 이제 안 퍼지고 더 신호가 살아서 우리가 뚫고 올라오는 거죠. 자, 들어가는 게 빛을 이제 넣기 때문에 빛은 일반 광학계랑 그 레이저 이제 광학 영상 기법이랑 비슷하다고 치면은 돌아오는 빛은 더 깊은 데서 살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더 좋은 더 깊은 곳에서 우리가 신호를 획득할 수 있다는 원리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레이저 빔을 쏩니다. 어떤 펄스 레이저 쓰죠? 나노 세컨드 레이저. 나노 세컨드. 제가 판서를 되게 이거 하나 사드려야겠네. 세컨드 레이저를 딱 쏩니다. 이 펄스를 딱 쏩니다. 이렇게. 딱 쏘고 쭉 가면은 맞고 바이브레이션 이게 지금 이게 막 퍼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바이브레이션 되면서 초음파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음파가 이제 획득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 여기 올라있는 레이저 빔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끊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더 깊게 들어가서 초음파가 산란이 적기 때문에 더 심부 있는 조직까지 이제 살아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광음량 영상 기법의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광음 영상 신호를 획득을 하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웠고요. 자, 다음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한번 또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음량 신호의 세기 아까지는 요거는 신호의 세기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프레셔입니다. 프레셔. 자, 아까 요거는 상수라고 그랬죠. 거의 온도와 관계된 거고 이 뮤A랑 F에서 우리가 결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뮤A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왼쪽에 있는 것은 흡수계수를 보여줍니다. 어떤 것들 어, 화장별로 되게 다양한 우리 몸의 구성 물질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프로테인도 스펙트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멜라닌도 있고 그다음에 HB, H2OB, H2O2HB, 콜라겐, 펫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잘 보시면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마다 콜라겐도 있는데 물질마다 흡수 개수가 높은 게 파장별로 다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보면 피를 좀 봅시다. 피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거 쭉 꺼 보면은 한 400, 390 정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쭉 꺼면은 500 정도에서 굉장히 큰 이제 피크를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 시계에서 따라치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피크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혈관의 피의 신호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건 뭐냐? 우리가 500, 여기가 500, 532쯤 됩니다. 532. 532 나노미터의 레이저 빔을 쓰게 되면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강한 흡수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어디 있나요? 혈관 안에 있겠죠, 그죠? 자, 우리가 혈관이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안에 피가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광학 영상 기법 가지고 우리 첫 번째 페이지에서 봤죠. 미세관들이 막 보이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450에서 600 사이에 레이저 비움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혈관들을 이제 레이저를 쏴서 광학 효과를 굉장히 세게 만들었기 때문에 혈관들이 굉장히 도미넌트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콜라겐을 봅시다. 콜라겐은 어디일까요? 콜라겐은 자, 여기 보면은 뭐 피크가 요게 막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좀 생각해 보면 피크가 또 콜라겐 여기도 있지만은 여기도 물 흡수도 굉장히 높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한 600에서 900 사이에 레이저 빔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 콜라겐을 이루고 있는 텐던, 텐던을 이루고 있는 텐던이 우리 힘줄인데 힘줄이 이제 보통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팻. 자, 팻은 관상동맥이나 뭐 우리 뭐 살찌면은 팻이 많겠죠. 자, 팻 같은 경우는 여기도 피크가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인데 여기가 보통은 900이나 1210 정도의 아주 높은 흡수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파장 레이저 빔을 쓰게 되면은 다른 곳보다 도미넌트하게 우리가 피보다 더 세니까 이제 우리가 절대적인 물리적인 이제 이 흡수체만 많다면은 이제 펫을 아주 민감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플라그, 이제 간상동맥 안에 있는 우리가 혈관을 막는 것을 플라그로 얘기하는데 플라그를 이루는 많은 물질들이 리피드랑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콜라겐을 많이 찾지만 예전에는 리피드를 찾는데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회색은 초음파 영상이고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리피드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광산동맥이 이제 콜라겐가 많이 끼어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이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셀 같은 거 볼 때는 셀은 많이 구성분을 이루는 게 이제 프로테인입니다. 프로테인이 여기서 한 200대에서 그냥 세죠, 그죠? 200대에서 260 딱 되는데 이게 바로 UV 대역입니다. UV 가수 이름이 아니고 UV 대역인데 UV 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이 쪼이면 안 좋죠. 근데 어쨌든 UV 대역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히스탈리지라든지 히스탈리지 같은 경우는 셀이니까 셀이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실제 히스탈리지 이미지랑 이제 광음 영상 이미지랑 비교해서 아주 비슷한 영상을 획득이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광 흡수율이 따라서 광 흡수율이 얘는 빛의 파장에 따라서 의해서 굉장히 피크가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어떤 특수한 레이저의 파장을 쓰게 된다면은 여기 보이는 피라든지 혹은 콜라겐이라든지 펫이라든지 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영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광학용 영상 기법의 아주 큰 특징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한번 이제 그 영상을 또 만드는 방법을 또 볼게요. 자, 이게 네모난 생체 조직이 있고 이게 우리 습수체가 있습니다. 타겟입니다. 자, 레이저 빔이 쫙 뜨게 되면은 레이저 빔이 이렇게 퍼집니다. 포커스 시키지 않는 이상에는 이제 레이저 빔이 뭐 산란되든지 아니면 흡수된지 하면서 이렇게 퍼지죠. 다시 한번 더 보면은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흡수체가 이 빛을 에너지를 흡수를 하겠죠. 자, 흡수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다시 한번 더 보면은 요렇게 동그랗게 모든 방향으로 빛이 소리 신호가 방출이 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이제 큰 장점이 되는데요. 자, 어떤 장점이냐? 자,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 생각하면 좋으냐면 혹시 그 물속에서 어뢰가 폭발할 때 혹은 기체가 폭발할 때 뻥 그리면서 이제 그냥 팍팍 튀는 게 아니고 동그랗게 해서 튀잖아요. 그죠? 이제 소리 그런 형식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신호가 모든 방향으로 이제 광원 음량 신호가 발생이 되면은 우리가 여기 보에서는 위에서 디텍터가 있지만 보통은 빛은 위에서 쏘고 다시 돌아가는 경로가 있습니다. 근데 광원량 같은 경우는 소리 신호가 모든 방향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디텍터를 여기도 둬도 되고 여기도 둬도 되고 혹은 여기도 둬도 되고 혹은 밑에다 둬도 돼 옆에다 둬도 되고 아무 방향이나 둬도 됩니다. 물론 차이 정도는 있지만은
이런 특징 때문에 레이저 한 방을 쐈을 때 모든 방향에서 신호가 획득이 돼서 한 번에 3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쏘고 받는 시스템들, 초음파나 레이저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을 가져가냐 따라서 조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 광음량은 딱 레이저를 쏘고 모든 방향으로 나오는 시도를 받기 때문에 방향성에 크게 관계없는 그런 아주 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뒤쪽에서 이제 어떤 영상 장치들이 있는지를 좀 보게 될 텐데, 이제 보면은 뭐 현미경 타입으로 포인트 발찌 있는 것도 있지만은 트렌드를 여러 개 박아가지고 모든 방향에서 신호를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그럼 뒤쪽에 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자, 좀 지우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발생된 신호가 트렌드서로 이제 우리가 쓰는 센서로 디텍이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가까운 신호부터 쭉 해서 이제 깊은데 그 다음에 서피스 이렇게 신호가 나오는 거죠. 이게 타임 리버전, 그러니까 타임에 따른 신호 획득이고, 이게 1차원 신호, 1D 시그널 혹은 A 스캔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트랜드스로 움직이든 혹은 레이저 빔을 움직이든 혹은 샘플을 움직이든 간에 이게 되면은 이런 2차원 신호가 획득이 되고, 이게 이제 B 스캔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OCT처럼 또 다른 방향 스캔을 하면은 3차원 영상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호 처리를 거치게 되면은 이렇게 미세관들이 보이는 거죠. 자, 근데 광업량 단층 영상 기법은 이게 단층이 조금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주로 혈관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기 때문에 혈관 어때요? 옆에 딱 자른다 치면은 이 점처럼 보일 거잖아요. 이렇게 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XY 플랜에서 위에서 보는 MAP, Maximum Amplitude Projection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좌표상에서 그 한 축에 한 점이 있다면 그 깊이 방향에 대해서 높은 값들만 받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런 방식은 이제 뭐 패스도도 쓰기도 하고 다양한 영상 기법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광원 영상 기법은 포토, 어쿠스틱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서 가지고, 자, 포토적인 광적인 어떤 파장별 광흡수 용을 정도를 이용해서 선택적으로 영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쿠스틱 기법을 활용해서 굉장히 3차원 영상을 더 깊게 이제 우리가 획득이 가능한 영상 기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뭐 어떤 이제 기기들이 있는지 한번 제너럴하게 한번 보면은, 자, 여기 ABC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현미경이 되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면은 인사용 영상 기술이 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바뀌게 됩니다. 자, A번 같은 경우는 현미경 타입입니다. 현미경 타입인데, 자, 여기 보시면 빛을 우리가 아까 예전에 봤던 이제 현미경 렌즈에다가 포커스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포커스에는 빔 사이즈가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미세한 미세혈관들, 10마이크로, 5마이크로 정도의 미세혈관들 우리가 영상에서 쓸 수가 있고요. 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사이언스나 과학 같은 데 많이 쓰는 이제 그런 장비라 생각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빛을 쏘는데 중간에 초음파를 딱 포커스에서 맞추면은 초음파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초음파도 한 50 마이크로 정도의 해상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초음파 현미경 같은 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찍으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세히 보는데 광학 현미경처럼만큼은 아니지만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초음파를 기반하기 때문에 2mm 이상,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1mm 이상의 어떤 그 광학 영상 기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영상 기법의 출력이 가능한 겁니다. 또 C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병원에서 쓰이는 트랜드서, 이 같은 경우는 트랜드서 어레이가 몇 개가 막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트랜드서 어레이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실제 임상에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영상 기법으로 우리가 제작이 또 가능하고요. 자, D번 같은 경우는 컴퓨터 토모그래피로 해서 빛을 쏘고 그 스탠드서를 막 회전시켜가지고 우리가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이렇게 3차원 영상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은 이제 내시경 타입인데, 이제 광학 기술을 또 기반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사이즈의 미니어처 사이즈를 만들어가지고 3차원 영상 기법으로 내시경 타입으로 만들어서 진행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빛에 초점 맞추면 ORPM, 초음파에 초점 맞춰서 현미경이 되면은 ARPM, 어쿠스틱 레졸루션. 그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리니어 어레이로, 그러니까 뭐 이름마다 다르지만은 클리니컬 PACT, 컴퓨터 모로피, 서큘러 이제 이렇게 이제 타원 이제 원형의 어레이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PAE는 이제 포토코스트 엔도스코피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집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 누가 어떻게 이름을 짓냐에 따라 네이밍하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기억해야 되는 거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어떤 진단 목적에 따라서 아주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제 선택해서 이제 빌드업하거나 이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멀티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멀티 스케일이 뭐냐? 아까 현미경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토모그래피 타입으로 나온다 이거죠. 자, 컴퓨터 토모그래피 나오기처럼 되면은 이런 올간 정도, 이제 초음파처럼 쓰는 깊이의 어떤 이제 정도를 보여줄 수가 있고, 현미경 타입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주 작은 셀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어떤 조직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차이가 있겠죠. 올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깊이 보시는 대신에 해지 상도는 떨어집니다. 해상도를 포기하고 더 깊게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세리나 요로 같은 경우는 해상도는 아주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현미경처럼 좋지만은 깊이는 이제 떨어지는 거죠. 깊이는. 자, 이거를 우리가 트레이드오프라고 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우리가 써야 되는지를 정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만들지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쓰는 연구의 목적이나 어떤 진단 목적에 따라서 이게 정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해상도가 좋으면서 깊이도 더 갈 수 있는 것은 어렵다. 근데 이런 이제 조금 해상도가 좋게 만들면서 일반적인 광학 영상 기술이 보지 못하는 깊이까지는 초음파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볼 수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 스케일로 올간 이제 셀이라든지 티슈라든지 올간 정도의 장기 정도의 레벨 정도를 충분히 볼 수 있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광학영상기 부분 현재 임상 연구가 많이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혈관을 주로 보는 기술들로 많이 적용이 됐었고요. 눈, 브레인, 그다음에 귀, 그다음에 아까 봤던 뭐 팀줄, 그다음에 식도, 그다음에 이렇게 피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들을 많이 보는 것들을 비조용으로 저 하나 까먹었는데 비조용 영상 기법입니다. 조영제를 쓰지 않고 하는 비조용 영상 기법이에요. 그래서 쓰고 있고 이런 혈관들을 보려면은 보통은 ICG라든지 이런 조영제를 써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상으로는 이제 아직까지 병원에 이걸 가지고 막 하겠다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임상 진단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딱딱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그 유니크한 질환이 당뇨병입니다. 자, 당뇨병이 왜 무서우냐? 우리 뭐 지난 시간에 OCT 통해서 이제 뭐 망막이 바뀌어 뭐 변해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진행이 돼버리면 이미 많이 늦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뭐 손가락에 썩어요. 건데 뭐 손가락에 썩을 정도면 미세 혈관부터 변화가 있을 텐데 사실은 이제 그거를 감자기가 지금 기술로는 어렵습니다. 혈관을 보려면은 CT나 이런 걸 찍으려면은 뭐 또 당연하게 조영제를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CT의 해상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미세관 같은 경우를 보기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증을 예방하고 진단하는데 이러한 광학 영상 기술들이 조영제를 쓰지 않고 혈관을 보는 기술로 현재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은 유방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외부 장기들, 뭐 갑상선, 유방, 그다음 피부, 그다음에 뭐 내시경을 써가지고 뭐 이제 혈관 이런 것들을 보는데 많은 이제 그 연구들이 임상 연구들이 한국을 비롯해서 유럽,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또 이제 한번 또 진행을 해보면은 자, 영상 스탠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어코스틱 레졸루션 아까 봤던 어코스틱 레졸루션 PM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초창기에 빌드업이 된 이제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이제 저희 뭐 보시면은 이렇게 벌키하죠, 그죠? 레이저가 맨 처음에 이렇게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사이즈의 레이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자, 레이저 빔이 딱 나와서 올라가서 이제 거울을 맞고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초음파 트랜드서를 설치를 해서 초음파를 포커스 맞춰서 이제 트랜드서를 이제 영상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도 오시로스코프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획득되는 신호를 이게 획득할 수 있는 오시로스코프라는 기계를 활용을 해서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하나씩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자, 아주 이제 고해상도의 혈관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3.1mm, 그 다음에 10mm.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 기법들이 아까 10mm에서는 영상이 잘 복원이 안 된다 했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음 영상 기법이 이렇게 혈관을 비조용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제 강음량이 잘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는 트랜듀서 타입을 따라서, 초음파 트랜듀서 따라서 이런 그 깊이라든지 아니면 해상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을 이제 뭐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딱 찍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피부를 싹 벗겨보면은 뭐좀 징그럽긴 하지만은, 자, 잘 보시면은 우리 몸에 색깔이 있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색깔이 있단 말은 우리가 빛이 어떤 정도 흡수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지금, 어, 저 여기 스프링 같은 경우 아주 까마니까 색깔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건 장기인데 이거는 이제 대장인데 인텐스틴인데 안에 똥이 차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뼈 모양이 막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뼈 안에도 피가 있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보이는데, 자, 그러면 이건 뭐냐? 블레더입니다. 방광인데 방광은 이제 투명한 장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색깔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차원 영상처럼, 왜냐하면은 데이터가 깊이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스캔을 하기 때문에 3차원 영상으로 복원이 가능하다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